1950년 7월 20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에 따라 봉화군 춘향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은에 집결하고 있던 국군 1사단은 화룡지구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육군본부의 지시에 의해 상주시 화서면 화룡장으로 이동 방향을 전환하여 7월 22일 07시 11연대가 화룡장에 도착했고 17시에는 12연대가 평운리에 13연대는 23일 08시에 봉촌리에 집결했습니다. 7월 22일 오전 화룡장으로 이동한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미 24연대장 화이트 대령으로부터 투입된 부대를 재편성할 계획이니 엄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백선엽 대령은 화룡장에 집결한 11연대 일대대를 미 24연대 엄호를 위해 송계국민학교 부근에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은 상곡리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인 12연대의 선두부대인 일대대에 582고지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선엽 대령은 병력 전개가 마무리되자 17연대로부터 적정을 확인한 후 북한군을 갈령 북쪽으로 격퇴하기로 결정하고 예하 부대에 공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나. 사단은 봉황산의 17연대 엄호하에 12연대를 좌측, 11연대를 우측, 13연대를 예비대로 하여 23일 09시에 공격, 묘망리, 갈령, 갈동선을 점령 확보하려 한다. 둘. 공격간 미 포병대가 사단을 지원한다. 셋. 11연대는 사단의 우일선 제대로서 23일 09시에 공격하여 871고지, 673고지 선을 점령 확보하라. 넷. 12연대는 사단의 좌일선 제대로서 23일 09시에 공격하여 형제봉을 점령 확보하라. 다섯. 13년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봉촌리에 집결대기하고 3대대를 이동과 동시에 11연대에 배속하라. 여섯. 사단 지휘소는 화서 지서에 위치한다. 일대대를 송계국민학교 일대에 배치하고 연대 주력을 상곡리에 대기시키고 있던 11연대장 권동찬 중령은 사단의 공격 명령을 수령한 후 연대의 공격 계획을 예하 부대에 하달했습니다. 하나. 연대는 2대대를 좌측, 3대대를 중앙, 13년대 3대대를 우측, 1대대를 예비대로 하여 7월 23일 09시에 공격하여 746고지, 650고지, 530고지 선을 확보한 후 871고지, 673고지 선을 점령하려 한다. 둘. 이대대는 연대 좌일선 제대로서 23일 09시에 공격하여 746고지를 확보한 후 871고지를 점령하라. 셋. 3대대는 연대 중앙일선 제대로서 23일 09시에 공격하여 650고지를 확보한 후 791고지를 점령하라. 넷. 13연대 3대대는 연대 우일선 제대로서 23일 09시에 공격하여 530고지를 확보하고 673고지를 점령하라. 다섯. 1대대는 연대 예비대로 2대대 및 3대대에 전진을 지원하라. 7월 23일 09시로 계획된 공격을 준비하던 11연대는 08시에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585고지에 나타나자 연대 예비대인 장근술대위의 일대대를 투입해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려 했으나 북한군은 박격포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로 화력을 집중하면서 국군의 공격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11연대장 권동찬 중령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정영웅 소령의 2대대와 김소대위의 3대대를 585고지 남서쪽과 남동쪽에서 각각 공격하게 하고 사단의 포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사단 포병대와 미군 포병대의 포격 지원하에 2대대와 3대대가 양측방으로 공격을 가하자 585고지의 북한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510고지, 650고지 방향으로 물러났습니다. 3대대는 북한군을 계속 추격해 이날 오후 650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계획된 진출선인 650고지를 점령한 3대대는 일단 전진을 멈추고 좌측 부대인 2대대의 746고지 공격을 지켜보았습니다. 11연대 좌일선 제대인 2대대는 17연대 2대대의 지원하에 09시에 공격을 시작해 순조롭게 전진하여 12시에 370고지를 점령했으나 이날의 목표 지점인 746고지에 대한 공격은 일몰시까지도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칠부 능선에서 돈자되었습니다. 11연대 5일선 제대인 13연대 3대대는 봉촌리에 집결한 후
23일 08시에 작전 지역으로 출발하여 17시에 예일리에 도착한 후 야간 공격을 감행해 23시에 목표 지점인 530고지를 점령했습니다. 7월 24일 공내시부터 3개 대대가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좌측의 2대대는 특공대를 편성해 바위 틈에서 저항하는 북한군을 수류탄 공격으로 제압하고 746고지를 점령한 후 능선을 따라 전진을 계속해 23시에 최종 목표인 871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중앙의 3대대도 공내시의 공격을 재개해 23시에 최종 목표인 791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우측의 13년대 3대대는 530고지에서 공격을 재개해 673고지를 향해 전진하던 중 좌우측 고지대에 배치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돈자되어 있다가 연대장 권동찬 중령의 철수 명령에 따라 공격을 중지하고 7월 24일 22시에 야간 철수를 단행해 상곡리에 집결했습니다. 13년대 3대대의 공격 목표 지점인 673고지는 좌측의 791고지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어 좌인접 부대와 상호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 24연대와 진지교대를 할 것이라는 지침을 들은 11연대장 권동찬 중령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전투 중인 13년대 3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7월 22일) 17시에 화령장 서쪽 4km 지점인 평운리에 도착한 김점곤 중령의 12연대는 사단 명령에 따라 신현홍 소령의 1대대를 장자동 일대에 투입하고 이무중 소령의 2대대를 상용리에 집결시켰습니다. 연대 선발대로 장자동에 투입된 신현홍 소령의 1대대는 대대관 측소를 582고지에 두고 510고지, 490고지선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1대대는 비무장 병력이 많았지만 진지 진입 시 전마 부근에 버려진 각종 무기들과 보급품들을 수집해 전투력을 보강했습니다. 200여 명을 무장시킬 수 있었던 이 무기들은 22일 아침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 철수하던 미군들이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은 1개 대대 병력을 510고지, 512고지선에 배치하고 있었고 16시부터 피하간에는 치열한 포격전이 1시간가량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1대대가 장자동 뒷산에 배치된 북한군의 직사포 3문을 발견하고 81mm 박격포로 포격을 가해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진지 진입과 동시에 포격전을 전개한 12연대는 사단으로부터 23일 09시에 공격을 시작해 형제봉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2연대장 김점곤 중령은 17연대 3대대와 협동작전을 펼치기로 합의한 후 예하 부대에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연대는 1대대를 전방, 2대대를 예비대로 7월 23일 09시에 공격하여 685고지를 확보하고 형제봉을 점령하려 한다. 둘. 공격간 17연대 3대대가 연대 우측에서 512고지를 공격한다. 셋. 1대대는 전방대대로서 7월 23일 09시에 공격 510고지 및 685고지를 확보하고 형제봉을 점령하라. 넷. 2대대는 연대 예비대로서 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면서 전투에 투입될 준비를 갖춰라. 그리고 1개 중대를 연대 본부에 파견하여 연대 본부 주변을 경계하라. 이 명령에 따라 우선 예비대인 2대대가 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05시에 6중대와 7중대를 상용리에서 앵무동 북방 고지인 630고지로 이동시키고 대대 81mm 박격포도 전마에 1대대 81mm 박격포 진지 부근에 배치했습니다. 2대대의 공격 지원 준비가 마무리되자 1대대는 09시에 510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감행했으나 장자동 갈골 사이에 428고지에 배치된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1차 공격이 실패하자 1대대장 신현홍 소령은 부대를 정비한 후 13시에 공격을 재개하여 428고지는 점령했으나 510고지 점령에는 실패했습니다. 1대대 우측에서는 17연대 3대대가 미 90포병대대 A포대 155mm 곡사포의 포격 지원을 받으며 512고지를 공격하여 격전 끝에 고지를 점령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북한군의 반격으로 인해 512고지는 다시 북한군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투 후 화령장으로 철수한 17연대 3대대 장병들은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적의 포격이 치열했던 탓도 있지만 아군의 오폭에 의한 손실이 더 컸다고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좌인접 1사단 12연대가 512고지를 점령한 17연대 3대대를 적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포격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12연대장 김 점권 중령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연대의 공격 상황이 지지부진하자 12연대장 김 점권 중령은 1대 대장 신현홍 소령에게 야간 공격으로 510고지와 512고지를 점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1대 대장은 22시 30분에 이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해 2개 중대를 투입했는데 1중대가 510고지, 2중대가 512고지를 각각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1중대와 2중대의 공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다음 날인 24일 05시에 3중대, 10시에는 2대대 5중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510고지에 3개 중대, 512고지에 증강된 1개 중대를 투입했으나 13시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초조해진 김점권 중령은 7중대를 510고지에 추가로 투입하고 1중대와 3중대를 510고지 후방으로 진출시켜 512고지와 형제봉 중간에 있는 685고지를 서쪽에서 공격하게 했습니다. 1중대와 3중대는 장자동 서쪽으로 우회하여 15시부터 685고지를 공격하게 되었고 630고지의 7중대도 이동하여 5중대와 함께 510고지를 공격했습니다. 510고지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던 북한군은 정면에서 5중대와 7중대가 공격하고 후방으로 1중대와 3중대가 전개하자 포위되는 것을 우려한 듯 685고지 방향으로 퇴각했습니다. 685고지를 서쪽에서 공격한 1중대와 3중대는 남쪽에서 2중대가 공격하는 데 힘입어 17시에 685고지를 점령했습니다. 685고지를 점령하고 제보급을 받은 1대대는 24시까지 목표를 점령하라는 사단장 백선엽 대령의 명령에 따라 20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봉의 북한군이 증언을 받은 듯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역습까지 시도하자 1대대의 공격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전투 상황이 여의치 않자 1대대는 23시에 공격을 중지하고 685고지로 철수했습니다. 국군 1사단과 17연대가 화령장 부근에서 북한군 15사단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던 7월 24일 1군단에서는 작전 지역을 미 25사단에 인계하고 1사단은 안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내려진 1군단 작전명령 27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적은 영주를 점령했으나 춘향 방면에서는 아군의 공격으로 후퇴했다. 둘. 군단은 육군본부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안동 및 대구로 이동하려 한다. 가. 1사단장은 미군과 교대 즉시 예하 1개 연대를 상주, 김천, 외관을 경유, 안동으로 선발시키고 주력은 상주에 집결한 후 별도 수송계획에 의하여 안동으로 이동한다. 나. 2사단장은 미군과 교대 후 황단에 집결하여 수송계획에 의해 대구로 이동. 배속 포병은 군단에 복귀시키고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를 실행하라.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는 5연대 및 20연대는 11연대와 12연대에 각각 편입하고 2사단 사령부와 직할부대는 육군본부에 배속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미 25사단 24연대와 진지교대 명령을 받은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미군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12연대 2대대 작전장교인 전자열 중위를 연락장교로 임명하여 화령장에 도착한 미 24연대와 진지교대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는데 양측은 교대 일시를 7월 25일 05시로 합의했습니다. 화령장 일대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던 미 25사단 24연대는 선발대로 먼저 왔던 2대대가 7월 22일 아침에 북한군의 포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재편성을 하고 있었고 상주 북쪽에서 국군 6사단을 지원하고 있던 2개 대대는 예정보다 늦은 24일 저녁에서야 화령장으로 진입했습니다. 1사단은 24일 밤에 1군단장 김홍일 소장으로부터 수정된 부대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1사단은 화령장 진지를 미 25사단에 인계하고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6호에 의거 함창으로 이동하라. 1사단에 하달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6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군은 침투한 적을 섬멸하고 1950년 7월 25일 05시를 기하여 공세 이전하려 한다. 둘. 상주에 집결 중인 1사단은 1950년 7월 24일 야간을 이용하여 함창으로 전진. 1950년 7월 25일 05시를 기해 함창 일대의 적을 소탕하고 문경을 탈취 점령하라. 1사단은 7월 24일에 교대할 예정이었으나 미 24연대의 진출이 늦어져 교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던 육군본부에서는 1사단이 이미 미군과 진지교대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령으로 중동부 전선인 안동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1사단은 계획을 바꿔 함창으로 이동하여 2군단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사단이 함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문경에서 점촌으로 이어지는 축선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6사단이 북한군 1사단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창으로 이동 명령을 받은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미 24연대의 진지를 인계하고 일단 상주로 이동하여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에 의거 2사단의 5연대와 20연대를 흡수 통합하는 부대 재편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 예비대인 13연대가 25일 아침에 먼저 상주로 출발하고 11연대가 미군에게 진지를 인계한 후 후속하며 12연대는 13시에 철수하여 상주로 이동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사단의 철수 명령을 받은 11연대는 확보 중인 871고지와 791고지를 미 24연대에 인계하고 08시부터 11시까지 상곡리에 집결하여 11시 30분에 상주로 출발했습니다. 12연대는 13시에 진지에서 철수하여 상용리에 집결했다가 19시 화령장을 경유해 상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사단은 화령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104명을 사살하고 포로 13명 외에 각종 소총 29정과 대전차포 1문을 노획하고 야포 3문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린 반면 전사 6명, 부상 9명의 M1과 카빈 소총 각각 한 정씩을 잃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7월 25일 1사단은 상주에서 5연대와 20연대를 흡수 통합해 병력이 7,600여 명으로 증가되었고 비무장 병사들에게도 소총이 지급되었습니다. 사단장 백선엽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고 공석 중인 지휘관도 충당되어 지휘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봉황산에 포진하여 1사단의 공격을 엄호했던 17연대는 7월 25일 1군단으로부터 미군과 진지를 교대한 후 함창을 경유하여 예천으로 이동한 다음 3사단의 지시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봉황산 우측에 있던 17연대 2대대는 7월 25일 아침 미군의 진지를 인계했고 봉황산 좌측에 있던 1대대는 미군과 교대 없이 화령장으로 철수했는데 이는 미 24연대가 도로 좌우측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령장에 집결한 17연대는 상주로 이동했다가 예천으로 출발했습니다. (1950년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개된 화령지구 전투는 국군의 대승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15사단은 2개 연대가 괴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으며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북한군 전선사령부가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뚫고 상주를 점령한 후 일거에 대구로 진출하려던 야심찬 계획도 화령장에서 좌절되었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은 전투 패배로 인해 사단장 박성철 소장이 파면되었고 약화된 전투력을 만회할 수 없어 이후에 펼쳐진 낙동강 전투에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화령지구 전투에서 결정적인 전공을 세운 17연대는 연대장 김희준 중령 이하 연대 전장병이 1계급씩 특진하는 영예를 안았는데 개전 이래 연대 전장병이 1계급 특진한 것은 음성 동랑리 전투에서 승리한 6사단 7연대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